네. 자, 82회 전산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으로 풀 거고요. 자, 수험 번호는 임시번호 1211, 111쭉 적으시면 되고요. 강독관 확인 번호는 5628번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고요.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산세무 2급은요. 일반전표하고 매매전표하고 결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급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은요,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전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들 잘 아시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전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동구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 1,500만 중에서 2월 3일 지급한 계약금 500을 제외하고 1,000만 원만큼을 보통이름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2월 3일 날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은 당연히 뭐다?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 적어주시고요. 선급금 적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어차피 우리가 세입자니까, 그렇죠? 나중에 방 뺄 때 달라고 해야 되겠죠. 내 거예요. 자산의 증가, 차변, 3월 3일 공개하겠습니다. 3월 3일 날에 차변의 임차 보증금이죠. 자산이 증가하죠. 자,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를 다른 거 알고 있죠. 네, 동국 가시면 되고요. 얼마? 1,500. 자, 그럼 일단 대변 돈 줘야 되겠죠. 2월 3일 날 지급한 계약금 500. 대변 다 선급금 사라지죠. 당연히 거래처는 동국으로 달아주셔야 되고 얼마? 300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뭘 주었다? 보통예금을 주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12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카페뉴에서 아이스고 다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결제했습니다. 카페뉴는 간이 가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카드니까 쌤 메인 매출전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카드를 끊거나 그쵸? 예, 현금 영수증을 끊어봤자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자, 여비교 통비로 처리합니다. 뭐라? 아, 이거 맞죠? 출장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비교 통비로 처리하라 그런 얘기네요. 그쵸? 복무생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얼마 썼죠? 6,000원을 썼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공개하죠. 7월 8일 날 쉽네요. 차변에 뭐 여비, 교통비, 영업부가 썼으니까 800번대 6,000원. 대변에 카드 껐으니까 외상이죠. 장사 아니니까 미지급금 맞죠? 네, 무슨 카드? 법인 삼성카드니까 삼성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쉬운 문제입니다. 거의 뭐 점수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1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168만 9천 원 있는데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법인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뭐죠? 부가세의 납부분계이죠? 부가세 납부분계는 자, 7월 25일 날 갈게요. 차별에 뭐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죠. 우리가 알죠? 얼마? 168만 9천 원 사라지고 그다음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나옵니다. 자, 부가세를 납부하는 분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1급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부가세를 1기 예정 맞죠?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시에 항상 말일자로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그 날짜로 차별의 뭐 부가세 수금, 부가세 세금, 미지급세금 이렇게 상계 처리 분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은요, 다음 달 25일 날 요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면서 대변에 돈을 주면 된다. 지금 이 분계하는 얘기거든요. 납부 분계.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긴 설명하면 여러분들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4번입니다. 9월 31일 날 보통예금에서 이자 수익 35만 원이 발생했답니다. 원천징수세액 53,900원을 제외한 29만 6,100원이 입금되었네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처리할 것. 자, 여기에 체크. 별표. 자, 우리가 수익을 얻을 때 이렇게 세금을 떼면은요, 자산으로 분개하는 과목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선납세금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9월 30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이 뭐죠? 일단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다. 수익 발생 대변에 얼마? 35만 원.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세금을 떼고 얼마? 29만 6,100원만 들어온대요.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들어온다. 보통예금 얼마? 29만 6,1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53,900원은 내가 나중에 내야 되는 법인세 갖다가 지금 내가 바로 떼이면서 내는 거니까 미리 낸 세금, 자변은 뭐죠?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선납세금은 나중에 결산 때 정리분개되는 거 알고 있죠? 예, 법인세 등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별표가 나 있어요. 자, 이게 별표 하나 세요, 4번에. 자, 4번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 가끔씩 있잖아요. 이게 자산 처리할 것은 안 나오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if, 자, 예를 들어서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뭘로? 법인세 등이라든지 법인세 비용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선납세금이 맞아요. 근데 가끔씩 세무에서는요, 얘를 자산 처리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는 우리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죠. 이 과목으로 그냥 바로 처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법인세 등이고요. 자산 처리하라 이 말 나오면은요, 그때는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2월 20일 날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기여형 연금 불입액 50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확정 기여형이죠? 쉽네요. 자, 12월 20일 날 확정 기여형은 차변에 뭘로 분개하죠? 퇴직 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자, 생산부니까 몇 번 때? 500번 때 얼마? 자, 그리고 대변에 돈 줘야 되겠죠. 뭘 주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간다. 500만원. 끝입니다. 자, 만약에 확정 기여형이 아니고요. 확정 급여형으로 분개하라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뭐죠?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 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 점표에 대한 내용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ES10 빠져나오시고요. 이제 메인 매출 점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메인 매출 점표는요, 그 일반 점표보다 더 쉽죠? 여러분도 이제 인정해야죠. 얘는 우리가 과세 유형만 잘 선택하면은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면은 돈 받는 분개하면 되는 거고요. 물건을 사오면은 돈 주는 분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에 7월 7일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점표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했네요. 수리형에서 수리하고 수선비 150만 원이 아니다. 자, 15만 원이죠? 부가세 별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증빙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 되는 거죠. 알겠고요. 동일자의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즉시 지급을 했답니다. 수선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뭐 수선비 하면 되겠죠. 자, 갑시다.
자, 7월 7일 날에 자, 유형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는 거는 무조건 매입이죠. 그리고 세운기 안 사니까 과세 51번 가면 되겠죠. 품목은 수선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15만 원에 부가세는 별도니까 15,000원. 자, 여러분 이제 그 1급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너무 빠르면은 배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늘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 수리왕이죠. 자, 전자에 체크하시고요. 분계는요. 예, 일단 뭐 전액 현금도 아니고 전액 뭐 돈을 안 준 것도 아니니까 맞죠? 외상도 아니니까 일단 선압으로 가면 되겠죠. 음. 그러면 차변에 내가 사온 게 원재료 맞습니까? 아니요. 수선비 준 거죠. 그럼 차변에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영업부가 쓴 것이기에 800번대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뭐 한다?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뭐 나가죠? 보통 예금이 나가네요. 보통 예금이다 해가지고 16만 5천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8월 20일 날 비사업자인 김성호에게 제품을 팔았죠. 판매액은 11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공급 대가는 뜻이죠. 현금으로 수차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오케이. 현금 영수증 체크. 자, 아무튼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부가세도 보이니까 8월 20일 날 매출에 현금 과세 22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 제품입니다.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그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요. 그 다음에 건별도 하나 있어요. 건별. 여기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 원 적으시면은 이렇게 잘라주는 거 알고 있죠? 네. 거래처 누구? 김성호.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전에 현금으로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1번. 전에 현금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요. 맞죠? 대변에 제품 판거 맞습니까? 오케이. 분개 잘 되어 있네요. 구경만 하시면 되겠다. 다음 3번입니다. 분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네.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3번이죠. 항상 우리 그 세무에서는요, 이 달러에 대한 그쵸 문제가 꼭 나온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영국 OTP사에 10만 달러를 직수출했죠. 자, 직수출이 키워드죠. 수출. 자, 수출 신고일 9월 10일이고 선적일은 9월 12일인데 수출 대금은 9월 말일 날에 받기로 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신고번호는 것. 자, 여러분 여기 수출 신고일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요. 자, 필기 안 하세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한. 자,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출 신고일은 우리가 과표 계산할 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일 나오면요 무조건 X 아시겠죠? 무시하세요. 수출 신고일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9월 10일은 함정입니다. 함정 아시겠죠? 우리는 선적이라고 대금을 회수하는 날만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9월 12일입니다. 유형 선택부터 하도록 하죠.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수출했죠. 그러면 직수출이니까 매출의 수출 16번이고 품목은 제품이에요. 자, 10만 달러죠. 수량에다가 그냥 쌤이 10만 달러 쳐볼게요. 곱하기 단가가 중요한데 자, 우리 이 금액을 구할 때 자, 환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선적일과 대금의 수일 중 빠른 날. 다시 뭐라고요? 선적일과 그 다음에요. 대금 회수일 또는 이게 환가일로 나온다고 했죠? 중에서 나온다고요?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그리고
빠른 날. 이해되겠죠? 그러면 선적일이 언제예요? 9월 10일이고요. 돈 바뀌는 날은요. 9월 말일이죠.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은 9월 10일이니까 얘가 그렇죠. 환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죠. 자, 1150원을 갖다가 적용하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1억 1,500만 원만큼을 팔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요. 외상 문제 나오면은요. 그냥 외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외상이 어차피 대금 회수일이죠. 그러면 선적일보다 외상이 더 늦겠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외상 나올 때는요. 그냥 무조건 뭐다? 선적일의 환율을 따라가시면 돼요. 수량상가 틀렸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스페이스 엔터 지어주시면요. 이제 완전 범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누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엔터 치면은 영설 구분으로 하죠. 직수출은 몇 번? 1번. 수출 신고번호 없으니까 생략하면 되고요. 자, 분계는 뭐 결국 뭐예요? 전액 외상이죠? 9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몇 번? 2번 전액 외상.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계 잘 되어 있으니까 구경만 하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중에서 원가 200만원, 판매가 330,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매출 거래처인 동행에다가 명절 선물로 제공을 했네요. 원재료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답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이 원재료는 어디에 써야 돼요?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데 써야 되겠죠. 근데 원래 용도인 제품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요. 이건 뭐예요? 타겟형 대책이죠. 그 중에서도 그렇죠. 간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동행에다가 명절 선물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접대했다는 얘기죠. 접대한 거니까요. 팔아버린 건 아니지만 팔아버린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 18일 날에 간주 공급을 분개합시다. 자, 그러면 간주 공급도 매출이니까 매출로 가야 되겠죠? 근데 간주 공급은 실제로 우리가 판매한 게 아니니까 증빙을 뭐 주거나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증빙이에요. 그래서 14번에 건별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부 문제 중요하죠. 별표예요. 자, 이런 걸 공부하시면 돼요. 세무에서는. 아시겠죠? 다 알고 있는 뭐 1, 2번 이런 걸 왜 공부합니까? 그렇죠? 3번, 4번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품목은 원재료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자, 우리 간주 공급은 시가로 가사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원가가 아니에요. 시가예요. 판매가. 부가세 포함이니까 300에 30이죠. 근데 이거는 건별이니까 330 누르면 지가 알아서 300에 30 잘라줍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동행이죠.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분계는 혼합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혼합으로 가죠. 자,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준 게 제품을 준 게 아니죠. 원재료를 갖다가 동행에다가 선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변에는 원재료 나가는 거죠. 원재료. 근데 우리가 그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300만 원인 시가이지만은요, 분개할 때는 실제로 이제 시가가 아니죠. 왜냐면은 원재료를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접대할 때 여러분들 이익을 얹어서 접대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이때는 이제 원가를 써야 됩니다. 200. 하지만 부가세는 시가의 10%니까 대변의 예수금이 30이 맞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처에다가 접대한 거니까요. 200도 날리고, 그쵸? 30만 원 접대하면서 이럴 수는 없죠. 죄송한데요. 30만 원 부가세를 좀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접대를 하다가 오히려 거래가 끊기겠죠. 그래서 이 30도 내 주머니에서 결국 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쓴 돈이 얼마입니까? 230이니까 이 아이를 차변에 뭐 접대비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몇 번대를 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800번대를 써야 되겠죠. 매출 거래처에는요, 뭐 영업 상황이 같겠죠. 그쵸? 근데 이건 좀 애매모호하다, 그쵸? 어찌 보면 이게 또 원재로 준 거니까 또 500번대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아무튼 뭐 매출 거래처라고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영업 사원이 같다 800번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하고 4번하고 이거는 꼭 공부하세요. 자, 이런 거는 시험 치기 전에 무조건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4번 간주공급. 아시겠죠?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으로 공급을 하되, 맞죠? 분계는 어떻게 한다? 분계는 원가가 나가는 겁니다. 대신 부가세는 시가에다가 10%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다. 네, 5번입니다. 마지막이네요. 9월 말일 날 강사의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문구류 등을 미나문구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매입하고 키워드가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여기에 체크하면 되겠죠. 오케이. 문구류는 소모품비로 해결할 것 얼마짜리? 22만원짜리네요. 자, 그러면 분겨봅시다.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날짜가 며칠이죠? 9월 30일. 9월 30일 날 매입의 현금 과세 몇 번? 61번이죠. 자, 품목이 누구입니까? 문구류가 되겠죠. 자, 공급가액은 얼마죠? 20만원이 2만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22만원 적으면 따라주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 미나 문구. 핸들로 치면은 분계로 가겠네요. 현금 매입했으니까 전액 현금 1번이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갔다 분계 휴죠.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금. 근데 구입한 건 원재료 아니죠. 소모품비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영업부 800번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상으로 메인 매수증표까지 그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트 3로 가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하고 그 파트 5의 이제 원천징수는 이게 가끔씩 이제 개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쌤이 그 부가세하고 소득세 부분은, 다른 이제 강의에서, 쌤이 그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산 문제를 풀겠습니다. 결산 문제를 풀고요. 어차피 부가세하고 원천징수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제 1, 2, 그 다음에 4번에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쌤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강의는 결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보도록 하죠. 네, 결산 문제 이제 풀이를 할 건데요. 자, 결산 문제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항상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퍼스트 수동 분계를 먼저 하고요. 세컨드 자동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동 분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표 12월 말일자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계를 하시면 되고요. 수동 분계가 다 끝난 다음에 자동 분계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얘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만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요 자동 분계가 이제 뭐가 있는지를 좀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5가지가 있죠. 누구? 기말 재고액,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요 감가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상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자동 분계 다시 한번 외워보죠. 누가 있다고요? 예,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다시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요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수동과 자동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은 뭐죠? 네, 1번은 수동이죠? 네, 2번 수동, 3번 수동이에요. 자, 4번은 어떻습니까? 4번과 5번은 자동이에요. 왜? 4번은 이제 무형자산 상각이니까 감가고요. 5번은 법인세니까 법인세 등이죠. 그래서 요 법인세하고 감가하고 4번, 5번이 자동이고 1, 2, 3번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동입니다. 그러면 1, 2, 3번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자동을 마무리할게요. 자, 1번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에, 그쵸? 여기 2018년도 기준이니까 이번 연도 10월 1일 날에 ABS사로부터 10만 달러만큼을 3년 후 상환한 조건으로 차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갚겠다는 얘기죠. 그럼 장기 차입금이네요.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기를 하세요.
근데 분기할 때는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잘 하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장부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 그렇죠. 10만 달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1달러에 1,050원이니까 얼마? 1억 500이라는 얘기죠. 근데 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자, 평가해보니까 이 10만 달러가 곱하기 1달러 얼마? 1,100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10만 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참. 1억 1,000만 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00이 나죠. 500이. 그렇죠. 50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0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 지금 갚아야 할 돈이 지금 500으로 더 늘어났던 얘기죠. 그래서 뭐다?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표 12월 31일 날에 외화 환산 손실로 분기하시면 되겠죠. 읽을 때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 다들 알고 있죠? 네. 12월 말일 날에 자변의 비용 발생, 외화 환산 손실 얼마? 500이 늘어났죠. 자, 왜 500이 손실입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 이름은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외화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를 닫아주셔야 되겠죠. 부채니까 누구? ABS. 네, 됐습니다.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네요. 그쵸? 이번 연도가 2018년도 입장이니까. 그러면 220만 원만큼을 4월 1일 날에 국민화재 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계산을 했는데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쌤은 음수로는 뭐 당연하기 때문에요. 뭐 이 부분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18년도 4월 1일 날에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주었겠죠.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로 전액 계산했답니다. 뭐 의심스러우면요, 4월 1일 날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그럼 4월 1일 날에 이렇게 뭐다 보험료하고 보통예금 해가지고 우리 격리가 이렇게 분개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쵸? 그러면은 4월 1일 날에 한번 분개해 볼게요. 우리가 보았던 거. 우리 격리가 차변에 어떻게 분개했다고요? 보험료로 분개했고요. 자, 얼마? 120만 원. 그리고 이걸 대변 어떻게 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120만 원 줬다 그 얘기죠? 그쵸?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은 아니죠, 그쵸? 분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제 정말 120이 보험료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한다? 격리상으로 불러야 되겠죠. 격리야. 120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줬구나. 이거 전부 다 비용으로 잡아놨네? 미안하지만 얘는 전부 다 단계 비용이 아닐 거다. 왜? 1년 12달이죠. 왜 1년 12달을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내년 3월 말까지니까 12달. 근데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 보험료는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가 이번 연도에 들어와야 되는 보험료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는 자, 얼마입니까?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럼 90만 원 되겠다. 그럼 90만 원이 단기에 보험료가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정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경리야. 보험료는 120이 아니다. 90이다. 경리가 뭐라고 하죠? 알고 있어요. 우리 경리 알고 있죠? 그래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뭐 결산 때 2분기 하려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90만 원만큼만 빼고 나머지 얼마?
30만 원만큼 보험료는 단기분이 아니니까 얘를 대변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왜? 얘는 다음 연도 거니까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음 연도의 비용을 넘겨준다, 이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주었던 이 돈만큼을 다시 보험사 가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그걸 미리 주었다 해가지고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12월 30일 날에 자 이제 분개를 하도록 하죠. 어떻게 할까요? 차근에 선급 비용이죠. 얼마? 3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보험료에서 빼면 되는 거였죠. 몇 번대? 800번대였죠. 왜요? 네, 영업부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요 분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이고요.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 경리가 이렇게 보험료를 갖다가 비용으로 분개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뭘로? 그렇죠. 요 자리에 보험료가 아니라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산으로 분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선급 비용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거냐 그 얘기예요. 맞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비용을 많이 잡았으니까 비용이 아닌 만큼, 단기의 비용이 아닌 만큼을 빼주고 선급 비용이었죠. 근데 얘는 어때요? 비용을 완전히 그냥 잡질 않았죠. 그럼 이때 정답은 12월 말날에 경리야 왜 그랬니? 왜 보험료 비용을 잡지 않았니? 하면서 보험료를 비용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방금 계산한 결과 90만 원이었죠? 그럼 90만 원만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 잡아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하지만 이 120에서 90만 원만큼은 단기의 보험료니까 선급 비용이 아니다 하면서 대변에 선급 비용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경리가 선급 비용으로 분기를 했다면요, 선급 비용을 단기의 비용만큼만 제거하시면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기했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단기분이 아닌 만큼을 제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에 이렇게 보험료로 계산하는 경우하고 선급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서 맞추어 줄 수 있도록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러면 3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 결산 때 나오면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평가하는 거죠, 평가. 자 볼게요. 코스파의 주식이 있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현재 코스파의 주당 공정 가치는 12만 원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1월 30일 날에 우리가 이번 연도에 1000주를 단가 10만 원에 구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일 날에 300주를 팔았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네요.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1000주 사가지고 중간에 300주를 팔았으니까 남은 건 이제 얼마입니까? 700주가 남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처분가액이죠. 판매할 때 2만 원만큼을 2만 원만큼을 더 올려가지고 12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거는 공정 가치와 비교를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의 금액이 얼마인지만 보면 돼요. 그럼 장부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1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10만 원짜리가 얼마? 12만 원 올랐으니까 2만 원 올랐죠. 그럼 700조 곱하기 얼마? 2만 원 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00주에서 2만 원 곱하면 얼마입니까? 724, 1,400만 원만큼 올랐죠? 아무튼 여기 10만짜리가 12만 원 되었으니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른 만큼 이익이 났겠네요. 그래서 평가 이익을 수익 발생 대변에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얼마? 그렇죠. 수익 발생 1,400만원. 그리고 차변의 EI를 뭘로? 단기 매매증권 자산을 그대로 증가시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수동 문제는 끝이 났고요. 이제 자동 통계만 하면 되겠죠. 자, 수동은 다 했으니까 ES10 빠져나오시면 되고, 이제 자동 결산을 하도록 할게요. 4번과 5번이 이제 자동인데요. 자,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12월 말일날 결산 마감 전 영업권의 잔액이 1200이랍니다. 여러분, 이 1200이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취득원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업권은 2018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죠. 지금 우리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풀고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 12월 말일날에 취득했거든요. 그럼 이번 연도에 솔직히 이거 하루밖에 안 쓴 거죠. 그쵸? 취득하고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균등하게 뭐라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래 무형자산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이제 우리가 상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해야 되는데 무형자산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잔존가액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로 그냥 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취득원가가 1200이죠. 왜요? 이번 연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잔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뭐 한다? 5년 나누면은 얼마? 240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240만 원이 원래는 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240만 원 답이 되려면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업권을 1년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언제 취득했죠? 12월 달에 취득했죠. 그래서 240이 아니에요. 왜요? 다시 여기서 월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곱하기 뭐다? 12월 한 달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12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밖에 사용 안 했는데 원래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 감가상각은 월할 생각할 때는요. 하루만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1은 버리면 돼요. 그러면 1은 버리고 그 한 달 사용했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 한 달만 사용했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걸 12월 30일 취득을 해도 12월 1일부터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자 1200만 원 나누기 5년 다시 곱하기 뭐 한다? 12분의 1 한 달만 썼으니까 그러면 월할 생각해가지고 얼마 나옵니까? 2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20만 원을 어디에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엔터. 자, 무형자산은 어디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여기에 6번에 영업권 라인에다가 2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월할 생각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별표 치시고 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단기의 법인세 비용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00만 원만큼 나왔답니다. 자, 기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선납세금은 705만 3,900원으로 가정하고요. 법인세 비용 중 선납세금 제외한 금액이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할 것.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2,200에서 선납세금은 705만 3,900원이죠? 그럼 얘를 먼저 어떻게 한다? 퍼스트. 이쪽 쭉 내려가서 법인세는 그냥 이거 외우세요. 선납세금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으시면 돼요. 근데 방금 그 보았던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죠? 그렇죠. 옆에다가 7053, 900 한번 적고 그 다음에 2200에서 원래 법인세가 2200이죠. 거기에서 미리 납부한 거 이거 빼고 나머지를 밑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빼니까 얼마 나온다? 계산해보니까요. 14946, 100 나오더라고요. 이걸 이제 밑에다가 추가 계산액에 넣으시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만나가지고요. 위에 2200이 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이제 자동 결산은 없죠. 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점조 추가 클릭하시고요. 예, 한 다음에 ESC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예, 결산 문제는 마감이 되겠네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이제 부속서류인 요 문제 3번 하고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문제 4번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